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국제부의 기자 윌리엄 해밍턴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영국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는데요. 리치먼드 공작 가문의 에딘버러와 리버풀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를 하고 계시는 친인척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한국 분들에겐 낯선 문화이지만 우리 영국은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오다 보니 아직까지 신분제의 영향이 있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신분제가 과거처럼 엄격하게 적용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왕족, 귀족, 평민의 구분이 존재하죠. 이런 계급 구조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제 교육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영국의 명문대학인 케임브리지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의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상류층 친구들과 어울리며 영국 문학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배웠죠. 이 경험은 제가 영국 문화의 우수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 문학의 세계적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답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부터 최근의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까지 영국 작가들의 작품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사실에 저는 항상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죠. 특히 저는 미국 문화에 대해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요. 디즈니라던가 마블 시리즈 같은 캐릭터나 창작물이 유행할 때 저의 시선은 그렇게 곱진 않았었죠. 물론 미국도 문화 강대국이지만 문화적 깊이나 역사적 전통에서는 우리 영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만들어낸 문화적 유산은 그 어떤 나라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의 자산이라고 믿어요. BBC 국제부 기자로서 저는 이러한 우리 영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매일 글을 쓰고 방송을 할 때마다 저는 영국의 문화와 전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죠. 우리의 역사, 문학, 예술, 그리고 사회제도가 어떻게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계급 구조가 때로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고유한 특성이며 오히려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귀족 출신 배우와 평민 출신 배우가 있다면 대개는 귀족 출신 배우가 주연을 맡게 되곤 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교양과 품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녔던 케임브리지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류층 출신이었죠.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식과 교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도 저는 그때의 친구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영국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특별한 배경에서 자랐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BBC에서 일하면서 저는 세계 각국의 뉴스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나라의 이야기를 전할 때도 저는 항상 영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전통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죠. 제가 이렇게 영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특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사회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믿음이 제가 매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영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영국인으로서, 그리고 BBC 기자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깊은 회의감과 제 가치관이 살짝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우리 영국이 직면한 문제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나라의 우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인한 극우 시위와 폭력 사태가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이 문제가 그저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이는 단순한 이민 문제를 넘어선 깊은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민 문제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었어요. 영국은 오랫동안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이 공존해왔죠.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SNS를 통해 퍼진 가짜 뉴스가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이는 곧 폭력적인 시위로 이어졌어요.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답니다.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인종차별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영국의 관용과 개방성이 실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우리가 믿어온 영국의 가치관이 과연 현실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어요. 그들은 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눈앞의 표만을 계산하는 것 같았죠. 이는 제가 항상 믿어왔던 영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BBC 기자로서 저는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영국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시위 현장을 취재하면서 저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노력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와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어요. 두 집단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부 시위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제가 알던 영국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관용과 예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중시하던 우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혐오로 가득 찬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간과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교육의 격차,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인종차별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대증요법에만 치중하는 것 같았어요.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위대를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정책들만 내놓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야 한다는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죠. 결국 저는 최대한 공정하게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 영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관용과 개방성, 그리고 법치주의는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특히 다문화 사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들의 사례에 관심이 갔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의외의 나라, 바로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는 단일 민족 국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우리나 미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종 갈등 문제를 상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믿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변방의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우리 영국이나 미국보다 이런 복잡한 사회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단 말인가요? 혹시 이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정보는 아닐까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사례가 사실이라면 우리도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면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직접 한국에 가서 이 문제를 취재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실망감과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이 결정으로 이끌었어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복잡한 사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경험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컸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런던의 거리를 걸어보았어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도는 거리,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생겼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이번 여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향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에 감탄하며 서울행 고속열차에 올랐죠. 와, 이렇게 빠르고 조용한 열차라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바로 취재의 핵심인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저는 센터장님께 물었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이주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있어요. 언어 교육부터 취업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의 대답에 더욱 궁금증이 생겼고 저는 다음 날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청사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랐어요.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조화시켰더군요. 이런 건축 양식은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답네요. 다문화 정책 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장기적인 비전에 감명받았죠. 영국도 이런 정책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후 저녁 식사 때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삼겹살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테이블에 앉자 웨이터가 숯불 화로를 가져왔고 그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건 처음 봐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기가 노릇노릇 익자 옆에 있던 한국인 손님이 친절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상추에 고기를 얹고 마늘과 쌈장을 더한 뒤 한 입에 먹으라고 하더군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 안가득 퍼지는 풍미에 눈이 커졌어요. 육즙 가득한 고기의 고소함, 신선한 상추의 아삭함, 마늘의 알싸한 맛, 그리고 쌈장의 짭짤하고 달콤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거든요. 어메이징.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어요.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 맛의 조화라니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맛이에요. 계속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저는 점점 더 이 음식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고기를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터지는 육즙,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각종 반찬들의 맛이 절묘한 균형을 이루었어요. 이 김치는 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거죠? 새콤하면서도 알싸하고 아삭한 식감이 고기와 정말 잘 어울려요. 저는 김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그 맛의 여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이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은 마치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감동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여러 가지 맛과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특하면서도 훌륭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한국 사회도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맛보았고 이것이 제가 취재하러 온 한국의 사회통합 정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맛있는 경험은 제 취재에 새로운 통찰을 더해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밤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남산타워를 방문했습니다. 타워로 향하는 케이블카에 올라타자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펼쳐진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와,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답네요. 타워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거든요.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온 한국인들까지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관광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네요. 이렇게 평화롭고 활기찰 수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커플이 제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서울은 어떠세요?
젊은 여성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영국에서 왔어요. 서울은 정말 놀라워요. 특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남자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자분이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도 큰 역할을 했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개방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도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타워 전망대를 한 바퀴 돌며 저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한국 사회의 포용력과 다양성도 함께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타워는 더욱 붐볐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평화롭고 긍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고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표정만으로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남산타워를 내려오면서 저는 이번 경험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한국 사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도 어떻게 하면 더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이렇게 다양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고 다음날 저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한 전문가와의 인터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의 이런 놀라운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윌리엄 씨, 한국의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시민의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19 대유행 때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켰던 것도 그 예죠. 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다면 사회통합은 어떻게 이뤄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로 뭉치는 힘이 있어요. 이런 정신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정말 배울 점이 많네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이에 기여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 교육은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감명 깊습니다. 영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아직 발전 중이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이 많아요. 정말 겸손하시네요. 한국의 이런 모습이 세계에 더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나라였어요.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은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한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글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들의 문화에 대해 상세히 적었죠. 글을 쓰면서 저는 영국의 현재 상황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특히 최근의 인종 갈등과 사회 분열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본 조화로운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칼럼을 마무리하며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한국의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영국 사회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겠다고 말이죠. 우리도 그들처럼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우리 영국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칼럼을 제출하고 의자에 기대 앉아 저는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더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조화로운 영국의 모습을요.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꿈을 주었습니다. 영국 BBC 국제부 기자 윌리엄 해밍턴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영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일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국을 방문해 큰 영감을 얻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